반갑습니다. 윤기영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까지는 대기업에서 일을 주로 했고요. 또 올해 EBS에 파견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EBS의 전속교사로 이제 적은 학교에 있고 이렇게 이제 입시 설명을 하면서 학생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여튼 입시가 자꾸 복잡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입시를 복잡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입시를 다양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가진 재능이 다 다르니까 그 다른 재능을 잘 맞춰서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이 좀 편치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대학 입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대학에 가는 방법 크게 세 번의 기회가 있죠. 첫 번째 수시 써 있죠. 두 번째는 정시. 여기까지는 잘 하는데 또 한 번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추가 모집이 있어요. 이 추가 모집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수시나 정시를 하나의 대학만 쓰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수시를 6개, 정시를 3개 쓰다 보니까 서울대서부터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생기죠. 그러면 서울대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연대에서 뺏어오고 연대는 또 한대에서 뺏어오고 이러다 보면 저 지금 빨간 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이제 충원 합격이라고 그래요. 우리 흔히 추가 합격이라고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공식 용어는 충원 합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에 합격하는 건 짜릿하게 합격하려면 충원 합격에 합격을 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특히 정시. 정시를 가나다고는 썼는데 가나다고 첫날 합격자 발표한 날 다 붙어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미련하고 망한 거예요. 한 3차 추합 정도에 붙어야 짜릿한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나의 점수를 최대로 활용한 거예요.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를 연구하는 거예요. 최초합시키려면 굉장히 쉽죠. 무조건 낮춰가면 되니까. 그렇죠? 자, 여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충원 합격을 시켜도 계속 뺏기는 대학은 뺏기니까 결국은 다 학생을 못 채워요. 과거에는 학생을 못 채우면 어떻게 했을까요? 올해 못 뽑은 학생은 내년 후년에 뽑으면 돼요. 대학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지금은 이제 대학 평가를 하면서 학생 수가 주니까 대학 평가가 나쁘면 정원을 줄여요. 그런데 그 대학 평가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충원율이에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이라고 해서 너희 3,000명 뽑으라고 했는데 2,500명 뿐이 못 뽑았어? 그래서 2년 뒤에 500명을 더 뽑겠다고? 그럼 이제 어차피 못 뽑으니까 줄여줄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저기 보세요. 무려 149개 대학에 8,590명. 어마어마하죠? 정시 모집 인원 자체가 처음에 8만 명이었는데 10% 정도를 추가 모집을 따로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추가 모집은 몇 번 원서 내는 것도 없고요. 또 언제 어떻게 뽑는 것도 잘 정해진 게 없어요. 이게 학교 졸업한 뒤에 2월 초에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2월 한 23일 이후에 공고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이제 학교에서는 없는 거예요. 졸업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대학은 오늘 전형을 발표하고 오늘 마감을 해버려요.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이미 끝나버렸어. 그래서 이게 다 달라요. 대학마다. 그래서 또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실제로 작년에 145개의 원서를 쓴 친구도 있었어요. 추가 모집에. 그냥 진짜 엄마의 재력을 과시한 거죠. 쫙 해가지고 자기 이제 마음에 드는 데 하나 골라갔겠지. 어딘가 됐으면. 그래서 상당히 많은 대학,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도 많은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하고 있죠. 지금 전남대도 추가 모집을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에이 창피해 안 할 텐데 지금 추가 모집까지 크게 3번의 기회가 있다. 자, 그러면 올해 지금 뽑는 숫자가 4년제반 34만 8천 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이제 입시가 자꾸 복잡하다니까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대입 전형 간소화라고 그래서
저걸 이제 우리 흔히 4+2 정책이라고 그래요. 야, 학부형들이 입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대학에서 전형을 짤 때는 무조건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이상 전형을 짜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학은 6개 이상의 전형을 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시에 이제 학생부 위주의 교과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특기자 전형, 이렇게 수시에 크게 이제 4가지 전형에 한해서. 그런데 이제 전남대나 이쪽 광주 전남 지역은 논술 전형 보는 데에 아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만 남아요? 학생부와,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와 종합. 사실은 그것뿐이 안 남는 거죠, 수시에. 특기자는 실적을 가지고 뽑는 거니까 우리 애가 실적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시. 그래서 사실은 이쪽 지역 대학을 간다면 3번의 기회가 있는 거고, 서울 쪽으로 가면 논술까지 한 번 기회가 더 있는. 그래서 일단 입시가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자, 지금서부터 저 색깔을 좀 잘, 아직 치매 안 오셨죠들? 파란색은 저는 무조건 즉 강의 끝날 때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을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은 학생부 종합, 노란색은 논술, 초록색은 특기자, 회색은 정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똑같은 그림이 갈 겁니다. 지금 보실 게 뭐냐면 저기 숫자 안 보이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크기만 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많이 뽑느냐, 그 크기만. 그래서 제가 색깔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숫자 너무 안 보이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글자 안 보이면 나중에 집에 가서 받으면 깨끗하게 집에서 볼 수 있거든요,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교과 전형 제일 많이 뽑는 거죠. 한 40% 정도 뽑아요. 신문에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라는데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종합전형이 많다고 할까요? 그거는 서울에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이 사관학교, 경찰대 빼고도 215개 대학이 현재 있어요. 4년제만. 그 215개 대학 중에서 우리가 제일 가고 싶은 하는 대학이 몇 개 있나요? 일단 정말 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 하는 대학이 7개가 있어요. 서울대부터. 그 7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이 대세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실제 전국적으로는 종합전형이 많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튼 교과전형 소통 이제 먼저 특징을 보면 저기 있는 것처럼 교과는 뭐죠? 흔히 내신이라고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러는 건 좀 다른 의미가 있겠죠. 좀 이따 보겠어요. 그래서 여튼 교과 100으로 뽑냐, 면접으로 뽑냐, 또는 수능 최저가 있냐 등등. 자, 여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애는요 내신이 나빠서 대학 못 가요. 특히 수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정시로 가야 돼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 그런데 내신이 나쁜지 좋은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애가 내신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학교에서 평균 내신 등급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애 뭐 4등급뿐이 안 되던데요? 그럼 나쁜 거 아닌가요? 내신은 그렇게 보는 대학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있는 것처럼 내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등급이에요. 첫 번째.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것처럼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원점수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성적표에. 이런 대학도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외대를 가는데 교과 등급이 좋아요 간다는데 서울은 1점 등급대 아니면 안 된다는데 아니에요. 3등급대도 붙어요, 내신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G점수라고 있는데, Z점수. 이건 뭐냐면 현재 연대나 시립대 같은 대학에서 쓰는 점수예요. 이제 광주도 마찬가지죠. 광주가 전국에서 그래도 고등학생들이 가장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아시나요? 특히 수능 점수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이
광주에 있어요. 그래서 제주, 광주, 대구 이쪽이 가장 그래도 공부도 학교에서 많이 시키기도 하고 학생들도 그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요새 좀 작년에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좀 덜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지금 걱정스럽긴 한데 여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공부 열심히 하면 내신 따기가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교는 너무 공부한 애들이 많아서 내신 따기가 힘들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학교는 수시로 못 가는데 이런 부모님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요걸 해결해 주는 방법이 지점수예요. 그러니까 요건 뭘 가지고 하냐면 원점수와 평균, 표준 편차 가지고 내신을 내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우수 집단 애들이 몰려 있는 학교에 애들이 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지점수도 있고 또 뭐 성대나 이런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상위권 대학도 전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는가 하면 내신을 한 교과에서 제일 잘한 거 3과목씩만 뽑아서 내신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반영 비율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같을 수도 있고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이면 3학년 내신은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내신 비중이 40%가 사실은 아니라 3학년 1학기까지만 내니까 2배를 쳐줘야 되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내신이 절대적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유 뭔지 알죠? 1학년 2학년 때 내신이 나쁘다고 그래서 실망할 거 하나도 없다. 올해 남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잘 보면 얼마든지 내신 역전이 가능은 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가지시고 일단 내가 어느 대학에 원서 쓸 거냐가 결정되기 전까지 나는 내신이 나빠서 수시는 안 되는데요. 이런 생각은 하지 않기. 두 번째, 실제 수시에서 내신으로만 뽑는 대학은 서울 쪽은 별로 없어요. 지역 대학들은 실제 내신으로 많이 뽑는 대학이 있지만 서울 쪽을 만약에 지금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서울 쪽으로 간다면 몇 개 대학 정도를 가야 인서울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이 서울에 한 몇 개 대학은 돼야 인서울인가요? 우리 흔히 왜 농담이 있죠? 무지방 우유 먹었다고 인서울이 아니라 무슨 우유를 먹어야 인서울인가요? 뭐 서울 우유, 연세 우유 먹으면 좋지만 건국 우유까지는 먹어야 이제 인서울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요 건국대학교 숙명여대까지가 15개 대학이에요. 그룹으로 보면. 제가 지금 그룹으로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이 그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학을 지금 서열로 하자는 게 아니라 애들이 원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6개 원서 쓰다 보면. 그래서 이제 1그룹 아까 얘기한 서울대서부터 한양대까지 1그룹. 그 다음에 숙명여대, 건대까지 두 번째 그룹. 그리고 30개 대학까지가 3그룹. 45개 대학까지 4그룹. 또 어떤 그룹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거점 국립대학 갈 거야 하는 그룹. 그렇죠? 그리고 나는 아예 특성화 대학을 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좀 한 이유는 뭐냐면 요 그룹들이 전형이 비슷해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이해할 적에 어느 특정한 대학을 보지 마시고 그룹으로 이해하면 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쉽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학생부 교과전의 특징은 뭐냐? 일단 경쟁률이 낮아요. 왜? 이미 내신 다 나와버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고 한 놈이 붙는 놈이 다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충원 합격이 굉장히 많이 돼요. 서울에 있는 모 여대는 몇 년 전에 200명을 학생부 교과전을 뽑았는데 최초 등록한 학생이 20명뿐이 안 돼요. 180명이 다 도망갔어. 처음부터. 그래서 8차 충원 합격까지 한 그런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나쁘다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가 높다면 내신이 서울의 15개 대학도 4등급까지도 붙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신 1등급이어서 교과 전형 가는 건 아니다. 선입견 버리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는 적성 전형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아직은 호기심 가는 데가 없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공부 안 했다. 이제라도 해서 좀 대학을 가볼까? 하면 그때 고민하면 되는 그런 전형이에요. 자, 학생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 등급 요게 대학에 가는 거예요. 다 대학에 그냥 등급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몽땅 가요.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서는 등급만 가지고 내신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한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등급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어느 애는 평균이 1.0이고 어느 애는 1.4야. 그러면 1.4가 1.0도 못한 거냐? 아니에요. 서울대 방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고려해서 대학은 내신을 보는 거다.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뭐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3학년 부모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건 주에 다시 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우리 애가요 스펙이 이렇거든요. 회장을 했고요. 상 몇 개 받았고요. 봉사 뭐 얼마 했고 뭐 했는데 종합전형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 부모님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뭐예요? 결과죠. 그런데 종합전형은 결과 가지고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면 답변이 안 나와요. EBS 상담실에도 학생들이 막 그런 질문을 해요. 저 내신이 얼마고요? 뭐 했는데 종합전형 되나요? 답변이 불가능해요. 그렇게 대학이 뽑질 않는데 제가 세 군데 대학에서 사정관을 했거든요. 실제로 위촉 사정관을 해서 서류평가를 했고 우리나라에 입학 사정관이 들어오면서 지금 한 7년 동안 전국의 전임 사정관 전남대도 이번에 왔었어요. 제가 교수 위촉 사정관들 제가 교육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뽑는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질문하면 답변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뭘 얼마큼 했느냐가 아니라 그 해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변화가 생겼냐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자꾸 실적을 가지고 종합전형이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곤란하죠. 뒤에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능 시에는 학생부 종합에 거의 반영을 안 해요. 전국에 200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 수능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광주처럼 정말 수능을 열심히 해서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는 학생부 종합 준비하는데 그거 수능 시제가 없거든. 수능 안 봐도 돼. 서울대 일반 전형 제일 많이 뽑는 거죠. 수능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난 수능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막 들불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능을 준비해야 정시를 간다는 뜻이 아니라 수시에 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굉장히 지금 착각을 익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여튼 수능은 학생부 종합에 수능 최저가 없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숫자가 굉장히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을 준비해야 대학 가는 길이 넓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에요. 전체 크기 동그라미 크기 중에 노란색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저건 별거 아니네? 아니에요. 이 광주 지역 학생들은 가장 저 오늘 설명하는 전형 중에 확률이 높은 게 논술 전형이에요. 제일 쉬운 게. 정시보다도 쉽고. 왜냐하면 정시는 무려 13만 명의 재수생이 있어요. N수생이라고 하죠. 요새는 재수생이라고 안 하고 13만 명의 N수생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보면 정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논술 전형은 전부 수도권 대학과 부산대, 경북대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대학에는 없는 겁니다. 아예 33개 대학이 있다. 수능이 있던 없던 수능 최저가 있던 없던 논술 전형은 수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에 이제 동네 논술학원에서 그렇게 이제 꼬드겨요. 지금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도 없고 내신도 거의 반영 안 되니까 순전히 논술만 가지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애가 지금 내신도 나빠서 고민하고 수능도 안 나서 고민하면 우리 학원에 와서 논술 준비하면 된다. 이런 유혹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수능이 되지 않는 애가 논술에 붙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수능하고 논술은 같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입시가 크게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학생부 쪽으로 가는 길, 하나는 수능 쪽으로 가는 길. 그래서 수능 쪽으로 가는 길은
수능해서 수시에서 논술을 했다가 안 되면 정시로 가는 거. 학생부는 이 지역 같으면 당연히 수능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없이 내신 위주로 가는 전형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이 가장 광주가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서 들어보니까 논술 전형은 60대 1이라는데 어떻게 60대 1을 뚫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신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논술 전형을 로또 전형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100명 원서 쓰면 문과에서 3명 붙고 이과에서 4명 붙어요. 그럼 로또 맞죠? 로또일까요? 자, 그 얘기 뒤에서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 안에 100명이 원서 쓰면 80명이 허수예요. 전혀 논술하고 관련이 없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논술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하는 연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입증자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뒤에 보통 60대 1이라고 해도 경쟁률이 10대 1을 넘지 않습니다. 실질 경쟁률이.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은 뭐냐면 실적을 가지고 뽑는 전형이 실적. 그러니까 공인어학 성적 또는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받은 금상 받은 거, 대상 받은 거, 뭐 어느 대학에 가서 100일장 가서 장원한 거 이걸 가지고 뽑는 전형이에요. 이 얘기했더니 또 지금 설명에 많이 들으신 분들 아니 그런 실적을 쓰면 어떻게 되죠? 대학 입시에서 공인어학 성적 뭐 어느 대회 나가서 상 받은 거 몇 등 했다 쓰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빵점 처리돼서 불합격이라는데 아닌가요? 표정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학생부 전형에 만에 하나 저런 실적을 자기소개서 쓴다면 그 썼다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0점 처리돼요. 불합격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특기자 전형은 그 요소만 갖고 뽑는 거예요. 내신도 안 들어가고 거의 수능도 안 들어가요. 오로지 실적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체육 특기자만 특기자가 아니라 특히 이과 애들 수학이나 과학에 특이한 재능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 전형입니다. 연대는 특기자 전형이 수시에서 가장 많은 쪽에 해당돼요. 우리 일반고에서 무슨 특기자야? 그렇지 않아요. 연대 특기자 전형의 최소한 40% 이상은 그냥 순수 일반고에서 합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쪽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다음 정시, 가나, 다군으로 나눠져 있죠. 혹시 교대 가려는 학생은 몽땅 다 우리나라 올해 나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나, 다군이 아니라 나군에 한 번뿐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능 통지표거든요. 이 중에 뭐를 잘 봐야 될까요? 우리 애가 현재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되죠? 백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던 하여튼 뭐 EBS 상담을 하던 상담을 하려면 우리 애가요. 국어는 100분이 몇 점이 나오고 수학은 몇 점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담자가 여기 좀 상담을 해줄 수 있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담이 가능하지만 그냥 몇 등급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상담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등급을 챙겨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학별로 보면 자, 수시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잘 안 보이죠? 그림 색깔만 보세요. 저 빨간색 옆에다가 제가 분홍색을 표시한 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맞는데 이건 특별한 자격이 있는 애만 쓸 수 있는 전형이에요. 농어촌이라든지 특성화고 졸업자라든지 재직자라든지 그럼 우리 애들은 일반 애들이라면 쓸 수 없죠. 그래서 학생부 중에서 분홍색은 빼버려야 돼요. 파란색에 진한 파란색 말고 흐린 파란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색깔을 약하게 칠한 거는 요거는 일반 학생은 지원할 수 없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정시가 굉장히 적고 수시는 많다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글자 잘 안 보이겠지만 서울대가 작년에 175명을 못 뽑았어요. 수시에서. 그 전에도 230명이나 못 뽑았어요. 서울대가. 왜 못 뽑죠? 어디로 도망가요? 의대로 일단 도망가죠. 그다음에 포스텍이나
카이스트로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이과죠. 문과에서는 가장 많이 나와봐야 한 15명 아니면 한 8명. 문과는 별로 없어요. 문과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서울대 붙었는데. 한의대로 갈 수가 있죠. 한의대는 문과 이과를 따로 뽑는, 한의대나 간호학과 이런 거는 문과 이과의 개념이 아니고 간호학과 특히 문과 이과를 따로 뽑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건 교체 지원이 아니에요. 아예 문과를 따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가 주로 누구한테서 학생을 뺏어가냐면 연대에서 뺏어가요. 그래서 고대 보세요. 연대하고 고대하고 숫자가, 고대는 뺏기는 숫자가 별로 없죠. 연대가 꼭 2배를 뺏겨요. 그래서 연대는 매년 수시에 학생을 다 못 뽑아요. 그럼 그 숫자가 정시로 넘어가는데 이 숫자가 지금 요 대학만 봐도 1,400명이나 되니까 수시에 못 뽑은 게 실제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결코 적지 않다. 그렇죠?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입시 설명회나 언론에 나오는 거는 최초의 전형이 발표된 숫자만 나와서 그렇지 실제 정시는 여전히 많다.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봐놓으면 여전히 논술이 안 돼도 기회가 많다. 그래서 광주 지역 학생들은 특히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야 돼요.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광주는 광주가 잘할 수가 있는 게 뭔가 요걸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광주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자랑은 수능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장점을 살려야 되겠죠. 지역별로 보면 파란색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남, 광주, 서울에 비해서 꽤 많죠? 빨간색 보세요. 종합전형입니다. 서울은 많은데 전남, 광주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느낌으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숫자는 지금 하나 볼 필요 없어요. 어디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좀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논술 노란색입니다. 지역엔 거의 없고 특기자 정시에서 전남, 광주에도 지금 22개 대학이나 있어요. 이 지역에. 대학 굉장히 많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역마다 뽑는 유형이 다르죠. 대학마다 다르기도 하고 지역마다도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준비할 전형이 달라지는 거다. 이게 바로 맞춤식 준비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지금 3월, 4월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7월 달에 가서 이제 나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 쓰지 그때 고민하면 이미 늦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맞춤식으로 나는 어디에 강점이 있을까를 연구해 보자. 자, 이게 전국의 모집 규모라면 요거는 서울의 아까 얘기한 15개 대학 모집 인원이에요. 뭐가 달라요? 일단 파란색이 줄었죠. 서울에 15개는 교과 전형 없네. 그렇죠? 그리고 빨간색이 훨씬 많아졌어. 종합 전형이 많구나. 그러니까 서울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과 지역에 있는 대학은 전혀 성격이 다르겠네. 자, 수시만 보겠습니다. 수시만 보면 전국으로 보면 파란색하고 빨간색, 분홍색까지니까 80%가 넘어요. 학생부 전형이. 학생부 절대적이죠. 그런데 서울 쪽으로 가면 제일 많은 게 일단 반 정도가 논술 전형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생부 교과 숫자 보이시나요? 3,123명 뽑는다고 지금 써놨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등학교가 2,3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만 1,8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교 1등을 다 모으면 몇 명일까요? 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산수입니다. 1,800개 고등학교의 전교 1등, 반의 1등이 아니에요. 전교 1등만 모으면 몇 명? 어렵다는데 자꾸 1,800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뭘까? 몇 명이요? 그렇죠. 3,600명이에요. 아직도 표정이 안 바뀌는 분이 있어. 고등학교는 문이과 등수를 따로 내죠. 그래서 전교 1등만 모아도 3,600명이에요. 근데 저기 몇 명 뽑아요? 3,120명? 뭐야? 그러면 전교 1등도 모자라네? 그럼 학생부 교과는 건대 숙대까지도 그럼 저기 1등만 가나?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겠죠. 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개 대학에
4등급 때까지도 교과전형에 간 애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다른 이유라고 그랬어요. 수능 최저가 있거나 학생부 교과 성적을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학생부 교과전으로 가는 건 만만치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에 8월 말에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러 가면 저 서울에 꼭 갈 건데요. 근데 교과전은 좀 힘들겠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종합전형 열심히 준비해요. 이제 7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8월 여름 내내들 씨름하는 게 자소서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 내내 방학 내내 쥐어짜입니다. 8월 말에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포기. 쓸 게 없는 거예요. 왜? 맞춤식으로 준비를 안 했으니까.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예 가겠다고 작정한 수험생들은 뭔가 쓸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리고 이제 대충 7월까지 간 거예요. 그때 가서 뭔가 해보려고 쓰려니까 안 써져요. 한 달 동안 절대 자소서 못 씁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을 쓸 친구들은 요맘때쯤에 자소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야 돼요. 지금 2학년 말이면 자소서가 거의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학생들이 이제 주로 붙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야,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반에서 회장한 것 같고는 택도 없네. 그리고 이제 포기를 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2개 남았죠? 초록색 특기자 전형. 내가 실적이 뭐 있나? 안만 봐도 뭐가 없어. 그러면 초록색도 아니죠? 남은 건 뭡니까? 노란 건 논술뿐이 안 남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원서 쓰려고 보니까 6개 쓰긴 써야 되겠는데 쓸 거 없네. 나 학원 좀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느닷없이 몇백만 원 들여서 한꺼번에 논술학원을 끊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논술 전형은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학원 다닐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어요. 4년 전까지는 5년 전까지는 학원 안 다니고 논술 전형 준비한다. 그것도 꿈 같은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학원하고 논술 전형은 전혀 관계없는 전형이에요. 집에서 혼자 해도 되고 혹시 학교에서 방과 수업 있으면 더 좋고 여튼 혼자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에요. 뭐가 돼야 된다고 근데 전제? 수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광주가 되는 거예요. 네? 학교 분위기가 수능을 안 한 분위기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건 안 돼요. 분위기 때문에. 근데 광주는 아직까지 죽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애들한테 가장 수시에서 대부분의 애들한테 유리한 전형은 논술이에요. 그런데 학원 아니라고 그랬어요. 혼자 됩니다. 지금서부터 하면. 근데 지금서부터 해야 돼요. 꾸준히. 자, 그러면 그 뒤에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논술 전형이 결국 광주 애들뿐만이 아니라 서울 애들, 서울에 230개 고등학교 있거든요. 얘들 원서 쓸 데가 없어요. 엄마는 50만 원 주고 원서 쓰라고 했는데 나는 원서 쓸 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인문계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논술 쓰죠. 어디로 갈까요? 예전에는 성균관대로 갔어요. 왜 성대 논술 썼을까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제가 성대 논술 시험 봤는데요. 아깝게 떨어졌어요. 얘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성대 논술 하나 써요. 근데 지금은 어디 쓸까요? 작년엔. 성대 안 쓰고 더 만만한 데가 생겼어. 이름도 괜찮고 수능 최저도 없는 대학이 생겼어요. 논술에. 어딜까요? 한양대학에. 한양대는 수능 최저도 안 보지. 뭐 내신도 거의 안 보지. 오로지 논술만 가지고 뽑는 데니까 행여나 하고 그래서 한양대가 막 70대씩 경쟁률이 갔어. 그런데 걔들은 다 아무 의미 없이 원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봅시다. 7개 대학. 여기 학생들이 이제 많을 거라고 원래는 듣고 와서 학생들은 어느 대학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학, 요 7개 대학이 이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죠. 자, 7개 대학에 파란색 거의 없죠? 아, 학생부 교과전형 없구나. 그렇죠? 그리고 종합전형 빨간색만 잔뜩 있어요. 논술 쬐끔 있고 정시도 쬐끔이에요. 그런데 저 정시 20% 정도는 나중에 3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수시에서 정시 2월 때문에. 아, 언론 보니까 7개 대학에 역시 학생부 종합이 많구나. 이래서 학생부 종합이 대세다는 얘기는 요 대학에 한정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7개 대학을 보면 학생부 종합이 반, 그리고 특기자도 상당히 되고 정시가 한 4,3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룹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원서 6장을 쓰다 보니까 같은 그룹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들은 전형 짤 때 어떻게 하냐면 같은 그룹끼리 전형이 비슷해요. 경쟁 상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으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자, 이 15개 대학까지 교과가 조금 늘었죠. 그래도 여전히 별로 없죠. 주로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많아요. 그리고 종합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색깔로 보니까 분홍색이 늘지 않았어요? 빨간색도 많지만 분홍색이 많이 생기네. 그럼 뭐예요? 학생부 종합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종합 전형은 줄어드는 거예요. 분홍색만큼.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 꽤 돼요. 이 대학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렇죠? 그리고 정시도 아까보다 많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그룹별로 뽑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지금서부터 이제 대학을 해놓은 건 서열화가 아니라요. 모집 인원이 많은 순서대로 좀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빨간색이 이제 많이 줄었죠. 전체 크기에서. 아까는 반이었는데 이제 줄었어요. 줄고 그만큼 정시가 생겼죠. 저 회색이 정시니까. 그리고 논술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혀 준비해야 될 내용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점 국립대학. 지금 이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가 공기업이죠. 그런데 공기업의 30%에서 40%는 의무적으로 누굴 뽑아야 돼요?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대학 출신을 뽑아야 돼요. 법이에요, 법.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빼고 나면 결국 거점 국립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죠. 그런데 들어가는 건 서울의 15개 대학 수준보다 좀 낮아요. 거점 국립대가. 그래서 이제 취업을 고민한다면 6개 원서 중에 하나는 주요 국립대학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보십시다. 아까는 없었는데 파란색이 엄청 많이 늘어났죠. 와, 이거 완전히 다르네, 입시가. 교과 전형이 엄청 많은데 이 교과 전형에 다 뭐가 있을까요?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지역의 학생들이 작년서부터 수능을 게으리하면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전체 지원 숫자의 반도 못 맞춰. 지금 현재. 이따 이제 전남대도 자료 볼 겁니다. 그래서 내신이 나빠서 교과 전형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수능이 안 돼서 교과 전형을 못 가는 거예요. 국립대학을. 제가 자꾸 수능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은 교과에 비하면 어때요? 너무 작죠. 이런데 종합전형이 대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가 되죠. 빨간색 보세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특별전형 빼면 455명뿐이 안 남아요. 물론 전남대 같은 경우는 저 특별전형 안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에 들어가 있어서 이 전남, 광주 학생들은 일단 불리한 건 아니지만 여튼 특별전형이에요. 그리고 논술은 2개 대학만 있고 정시가 또 늘어요. 그래서 결국 학생부 교과 파란색하고 맨 위는 회색하고 이게 수능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 어때요? 거점 대학들은 수능이 대세죠.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전혀 달라져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거래 대학은 이러고 수능을 자꾸 게을리하게 되면 정말 나중에 갈 데가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광주 전남 지역에 22개 대학 봅니다. 자, 교과 전형 절대적으로 많죠. 그렇죠? 그리고 종합 조금 있고 정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대가 이제 전남대는 광주하고 여수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내니까 숫자가 적어 보이죠? 2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3분의 2나 돼요. 교과 전형이 광주 지역, 전남 지역 절대적으로 많고 종합해봐야 1800년도 안 돼요. 숫자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입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전남대 입시 결과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경쟁률이 5.7대 8.7대 1.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일반 우리가 아까 15개 대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경쟁률 보면. 그리고 내신으로 보면 평균이 지금 3.3, 3.16. 그러니까 교과 전형하고 작년에 보면 종합 전형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 전남대는 작년에 학생부 종합에서 내신도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과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전남대 학생부 종합이 완전히 좀 바꾸자고 하는 지금 의지가 있어 보여요. 본부장님이 바뀌셨는데 진짜 종합전형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입시 결과는 내년에 보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종합전형다운 종합전형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두 개가 다 교과가 비슷한 그런 수준이어서 종합이 조금 더 낮은 수준이었어요. 자, 전남대 교과 수능 최저 봤더니 작년에 세경의 8등급 이내가 화교, 생교, 역사, 교육학과들이 그랬었는데 어땠어요? 충족 배수가 2배수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걸리는 순간 원래 경쟁률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남대 홈페이지에 가면 다 이미 올해 입시 결과 나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몇 가지 팁 좀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수능 최저가 있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200개 이상 대학에서. 그래서 요 대학도 요 전형만. 그래서 고려대만 다 수능 최저가 있고 서울대서부터 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종합전형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이제 이걸 핑계 삼아서 수능을 이제 소홀히 해서 부모님들이 요거를 좀 잘 케어를 해야 되겠다. 수능 최저 다 없고요. 전남대가 올해 바뀌었죠.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수능 최저 없이 4배수를 뽑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다 그러면 이제 커리어넷하고 워크넷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잘 활용하면 내가 뭘 앞으로 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자, 이 중에 학생부 지금 10가지가 지금 쭉 가는데 이 중에 여기 지금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왔네요. 이 진로 희망사항이 3학년에 아주 중요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진로 희망사항이 뭐든 3학년 때는 종합준비를 만약에 하는 학생이라면 나는 정말 왜 이 학과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학생부에 잘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은 대학마다 다르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중요한데 한양대는 아예 안 봐요. 연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학에 맞춤식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대학에 정해졌을 때 그 대학은 주로 뭐를 보는지를 알고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학생부 종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학과별 인재상이에요. 여기에 전남대도 돼 있고요. 강원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많은 대학들이 지금 요 학과별 대학 인재상 아닙니다. 이 학과에서는 어떤 애들을 뽑고 싶으냐 하는 거를 학과별 인재상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보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특히 맨 밑에 역량, 보고 싶은 역량은 뭔가 저기에 맞춰서 자소 써줘야 되는데 저런 역량에 전혀 관계없이 자소 쓰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고교 추천 전형 다 빨간색인 거 보니까 종합 전형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애들은 여튼 종합 전형은 피해갈 수가 없는 전형이다. 그다음 논술 전형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요 대학이 좀 수능 체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수능을 해야만 한다. 자, 논술 전형 연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보세요. 경쟁률이 35대 1이었었는데 수능 최저 맞춘 애가 6대 1뿐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아까 얘기한 게. 연대는 그래도 공부하는 애들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더 말할 거 없겠죠. 논술을 하려면 제일 먼저 갈 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논술 가이드북 있어요. 이거 읽는 게 시작입니다. 학원 끊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는 게 이건 의무예요. 모든 대학이 이제 4월 1일 되면 다 올라가요. 그럼 여기 연대입니다. 연대 저거 누르면
이런 문서가 뜨거든요. 프린트해서 이거 연구해 보시면 그 대학의 논술 수업부터 면접까지 대학별 고사의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뭘 출제하고 어떻게 채점하고 다. 그래서 요거를 꼭 활용하자. 그다음에 논술 모의고사 이거는 뭐 무조건 봐야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 보는 논술 모의고사예요. 이대로 실제로 대학에 그 해 논술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렇게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반드시 봐야 된다. 그다음 이제 EBS의 논술 강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학원 안 가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학 정보를 그럼 이제 어디서 찾을 거냐 스스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있거든요. 광주교육청에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샘플로 서울 거 갖고 왔지만 이렇게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들이 전부 진로진학정보센터든 비슷한 이름의 기관을 가지고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데 특히 이제 광주나 뭐 부산 이쪽 지역이 아주 교육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자료 찾아보는 게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그런데 여기는 정리된 것만 있어서 더 기본적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대기업에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정보, 하다못해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몇 점이 붙었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어디가를 잘 활용하시면 된다. 또 EBS의 입시정보 아까 앞에서 미리 설명했으니까 여기 가면 이제 입시정보 대입상담실에 오면 저도 답변을 달아주거든요. 여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입시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입시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뭔지 너무 복잡해서 어렵다 이러지 마시고 스스로 우리 애한테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게 필요하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애를 책임져 주고 우리 애에 대해서 입시에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학교예요.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모든 입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하는 게 최고다. 다만 저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조하는 역할이지. 그래서 학교하고 많이 친해 놓으면 우리 애가 대학 가는 길이 더 넓어진다. 여튼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